그날 밤, 집 앞에서 고성이 목소리가 터졌어요. 성재는 차 문을 닫다 말고 그대로 굳었어요.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버틴 이유도, 고성이가 끝까지 숨긴 이유도 그 자리에서 동시에 드러났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장면을 시작점으로 어떻게 가족이 비밀이 굴러가기 시작했는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끝에서는 다음 전개에서 어디가 먼저 터질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지은호는 우진을 지키려 고성이와 정면으로 맞섰어요. 고성이는 우진 위치를 대라며 순이와 강호를 입에 올렸어요.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 말끝마다 따라붙었고요. 지은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진은 더 이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은호는 선을 그었어요. 고성이는 그 선을 비웃으며 내 가족을 걸고도 버틸 거냐고 밀어붙였어요. 지은호는 그 말에 표정이 잠깐 흔들렸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호는 우진을 빼돌렸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어요. 우진이 원했고 지은호가 도운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바로 그때 성재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성재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한 번에 느꼈어요. 고성이는 성재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얹었어요. 놀란 티를 감추려는 웃음이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더 차갑게 보였어요. 지은호는 성재와 시선이 닿자 잠깐 멈췄어요. 지은호는 성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성재는 낮게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성이는 오해라는 단어로 상황을 줄이려 했어요. 지은호가 감정적으로 나왔다고 들어가서 말하자고 정리했고요. 그 순간 고성이 입에서 간이식이 나왔어요. 성재는 그 단어에 몸이 굳었어요. 우진이 아팠다는 조각, 수술이 있었다는 조각이 한 줄로 연결됐어요. 성재는 분노가 올라왔지만 바로 소리치지 못했어요. 고성이는 성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을 방패로 세웠어요. 아버지 생각해야지. 그 한마디가 성재의 입을 잠갔어요. 성재는 고성이가 늘 쓰던 방식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사실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말할 사람의 죄책감을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지은호는 더 길게 서 있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우진 위치는 묻지 마요라고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리고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고성이에게 역으로 경고했어요. 지은호는 등을 돌렸고 성재는 지은호를 붙잡지 못했어요. 성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겁이 났어요. 지은호가 피해자라는 걸 알면서도 집안이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고성이가 무너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현실도 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재는 지은호에게 먼저 사과했어요. 성재는 우리 우진이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지은호는 우진을 이사장 모르게 퇴원시켜 숨겨놨다고 털어놨어요. 그 고백에 성재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은호가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도 이해했어요. 고성이가 계속 우진을 쥐고 흔들면 우진 인생이 망가질 수 있었거든요. 성재는 그때 처음으로 우진이 아이가 아니라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봤어요. 성재는 바로 박진석에게 가려 했어요. 성재는 우진 간이식부터 지은호 사망신고까지 전부 속인 거다라고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성재를 막아섰어요. 고성이는 하루만 생각해라라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이다로 성재를 흔들었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배신을 못 견딘다고, 그래서 집이 무너진다고 반복했어요. 성재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흔들렸어요. 성재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숨이 막혔거든요. 그 사이 고성이는 더 불안해졌어요. 고성이는 그때서야 성재와 지은호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도 알아챘어요. 성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멍했어요. 휴대폰엔 수빈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요. 헤어진 뒤로 수빈은 점점 더 말라갔고 눈빛이 비어가고 있었어요. 다정도 수빈을 볼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어요. 성재는 미안함과 분노를 같이 삼켰어요. 하지만 그날 성재가 더 무서웠던 건 엄마라는 이름이었어요. 고성이가 지은호의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성재의 삶도 한 번에 갈라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혁이 성재에게 연락했어요. 지혁과 성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어요. 지혁은 성재에게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지혁은 오늘은 아버지께 말하지 말라고 딱 잘랐어요.
지혁은 지은호가 걸려있다고 강조했어요. 성재는 그 말에서 지혁이 이미 고성희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성재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목이 먼저 막혔어요. 성재는 통화가 끝나자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지은호도 새벽에 지혁에게 연락했어요. 지은호는 여전히 지혁을 선배라고 불렀어요. 지은호는 성재가 봤다고 말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지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지킬 사람부터 지키자고 했어요. 그 한 문장이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고 엄마 순이에게 당분간 문을 일찍 닫자고 했어요. 순이는 딸 목소리만 듣고도 위험을 알아챘어요. 강호는 왜 우리만 당하냐라며 투덜댔지만 지은호는 화내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강호의 불만보다 강호의 안전이 먼저였어요. 한편 영란은 집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영란은 재벌가가 정해준 틀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어요. 영란은 웹툰 작가로 데뷔했고 작업실엔 케이크가 놓였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축하받을 마음은 없었어요. 박진석은 결국 작업실까지 찾아왔어요. 박진석은 영란을 끌고 가려 했고 영란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맞섰어요. 그 충돌은 단순한 고집 싸움이 아니었어요. 박진석이 주려는 건 통제였고 영란가 지키려는 건 선택이었거든요. 박진석은 끝내 석 달 조건을 내걸었어요. 성공하면 인정하되 실패하면 접으라는 말이었어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순함이 오히려 박진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지화는 영란 곁을 지켰어요. 지화는 무기력해 보였지만 영란에겐 가장 확실한 울타리였어요. 그리고 박진석 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우진 학교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학교 쪽 답은 차가웠어요. 우진은 강경화로 휴학했고 며칠 전 자퇴서까지 제출했어요. 박진석 책상 위엔 휴학원과 자퇴서 메일 출력물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간이식 관련 기록이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과 행동을 다시 떠올렸어요. 우진을 집에 들이던 날, 왜 그렇게 서둘러 사람들을 내보냈는지 떠올랐어요. 박진석은 그제야 고성희의 과잉 친절이 불안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박진석은 겉으로는 웃고 박수치던 저녁이 사실은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박진석은 더 조용히,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바로 고성희에게 묻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붙였어요. 보육원 기록, 지은호의 사망신고 정황, 그리고 고성희가 숨긴 출생이 흔적이 조사선에 올랐어요. 박진석은 가족을 지키려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실은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박진석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 문장이 떨어졌어요. 회장님, 숨겨둔 딸이 살아있어요. 박진석은 그대로 말이 끊겼어요. 그 한 문장이 고성희가 쌓아올린 벽을 밖에서부터 흔들었어요. 여기까지가 불씨였어요. 이제부터는 박진석의 조사선이 고성희 목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미 사람을 붙였다는 장면이 나온 만큼 더 파고들 가능성이 커 보여요. 고성희는 들키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센 입막음과 더 독한 협박으로 튈 가능성이 있어요. 성재는 폭로할지, 덮을지, 시간을 벌지 선택해야 해요. 지은호는 우진을 숨긴 채 가족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혁은 병원 쪽 신호가 이어진다면 그 변화가 관계까지 흔들 변수로 작동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전화의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가진 살아있는 딸 증거는 사망신고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우진은 지금 어디에 있고 왜 스스로 자퇴서를 냈을까요? 다음 전개는 이 질문들 중 하나가 먼저 터지는 순간부터 연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